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입니다. 근데 설명은 제가 좀 모순된 얘기를 할 텐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설명의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뭐 모순된 이야기죠.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 핸드폰 사용 설명서처럼 모든 기능을 쫙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한두 문장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문장으로 그냥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설명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생략과 압축이 되게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라코닉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축약어법이겠죠. 축약어법인데 이런 축약어법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러니까 예문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. 뭐 이거 이재하 선생 소설인데요.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. 유자의 아버지는 유자에게 생선 굽는 법만 가르쳤다고 한다.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제 딸을 혼자 키우는데 딸한테 오로지 그냥 생선 굽는 법만 딱 가르치는 겁니다.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써 있지 않는데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. 그러니까 뭐 여자는 뭐 공부할 필요 없어. 생선만 구울 줄 알면 돼. 뭐 이런 아버지겠죠. 근데 이런 아버지는 당연히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옛날에 어떤 고지식한 옛날 그런 아버지겠죠. 막 그런 막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그 딸한테 생선 굽는 것만 가르친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고지식한 옛날 사람이다. 우리 아버지는 가부장제에 빠져 있다. 우리 아버지는 막 이렇다. 막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이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. 유자의 아버지는 유자에게 생선 굽는 것만 가르쳤다고 한다.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을 설명할 때 이렇구나.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. 이렇게 되는 거고, 이거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어떤 캐릭터를 설명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. 어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. 그래서 집이 부도가 나고 막 딱지가 붙었어요. 근데 엄마가 갑자기 장롱을 딱 열더니 베개를 하나 딱 뜯습니다. 그랬더니 거기에 통장이 하나 나와요. 그래서 엄마 비상금 같은 거겠죠. 그래서 어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걸로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야겠다. 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엄마는 되게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구나. 그리고 이렇게 집안이 망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마지막 비상금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겠죠. 근데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집에 장롱에 보면 베개가 많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막 신이 나가고 간 다음에 여보 다른 것도 뜯을까?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아빠도 참 뭐 그렇겠죠. 자기 때문에 지금 다 부도가 난 건데 베개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베개에도 통장이 들어있을까 봐 여보 다른 것도 뜯을까?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. 그러면 이 아버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.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허풍도 심하고 막 이런, 그리고 어쩌면 자기 때문에 망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이런 아버지구나.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. 근데 이 집 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난 내 방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어.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월세방이라도 얻는다고 하니까 근데 뭐 당연히 그냥 조그만 단칸방을 하나 얻을 수밖에 없겠죠. 근데 나는 너 내 방이 있어야 공부한다.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독자가 쟤는 아직 철이 없구나. 집이 지금 부도가 났는데.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생활력이 강하고 아빠는 뭐 약간 허황된 꿈을 꾸는 어떤 이런 사람이고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이고 뭐 우리 아들은 뭐 철이 없는 고등학생이다. 막 이렇게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설명의 방식이고요. 이거는 어떤 상황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제가 인형 사줄게 라는 예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.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. 어떤 집에 뭐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데가 없지만 막 그런 집안인 겁니다. 막 아들을 낳아야 된다. 대를 이어야 한다. 막 이런 집안에서, 근데 어떤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런 집안에 결혼을 해서 딸만 하나 낳았어요. 그리고 계속 임신을 못 하다가 겨우겨우 해서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랑 남편이 무슨 잉어 같은 거를 너무 막 많이 고아서 먹인 거죠. 그래서 이게 오히려 과잉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크게 부풀어져 있는, 그러니까 일종의 기형아가 나온 거겠죠. 그래서 기형아가 이렇게 또 태어나니까 또 그 시어머니가 막 또 뭐라고 하는 겁니다. 이런 부정한 년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며느리를 압박합니다. 근데 이 또 며느리는 원래도 약간 산후우울증 같은 게 있어서 좀 좀 정신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아닌데 막 시어머니까지 스트레스를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힘들겠죠. 근데 이제 이 집 원래 있는 이 딸이 초등학생인데 이 누나는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이렇게 기형하지만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까 되게 예뻐하겠죠.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더니 동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. 근데 엄마가 곱게 화장을 하고 화장대 앞에서 완전 뭐 풀 메이크업을 한 거죠. 이렇게 쫙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화장대 앞에서 곱게 딱 이렇게 한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.
그래서 이 누나가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. 엄마 동생은? 이러고 딱 물어보니까 거기 실제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마가 고드름처럼 차가운 손으로 목덜미를 짚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인형 사줄게. 딱 얘기를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써있지 않지만 이 엄마가 동생을 어떻게 했구나. 이런 거를 독자가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죠.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는 게 아니라. 근데 이거를 직접 설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 기형아를 낳고 산후 우울증과 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갖고 뭐 동생을 해쳤다.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직접 써버리면 이 소설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겠죠. 근데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인형 사줄게. 딱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독자가 추리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소설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그 소설을 해석하는 재미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의 그 작법상으로도 설명의 효과를 살리지 못합니다.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예문은 아버지가 보던 편지에는 마치 안표처럼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합니다. 뭐 전후 정도 되겠죠. 한 1950년 뭐 이럴 텐데 그 초등학생입니다.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저 학교 보내달라고. 근데 농촌입니다. 농촌인데 아빠가 농사꾼 자식은 이름 석자만 쓸 줄 알면 된다. 이러면서 학교를 보내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애도 그래도 학교 보내달라고. 근데 애가 막 땡깡도 부리고 막 울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럴 돈이 없다.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보내주지 않습니다. 근데 엄마가 막 설득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겠죠. 근데 딱 나갔는데 이제 뭐 농사 일을 하고 있겠죠. 근데 엄마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큰 형이 있는데 큰 형이 군대에 갔습니다. 군대에 갔는데 왜 우리 그 큰애한테 편지도 하나 안 오는지 모르겠다. 그 집 주소랑 이렇게 해서 이장님이 다 해갖고 편지 봉투를 가져갔는데 왜 편지도 한 통 안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아버지는 또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나라에서 뭐 병사를 굶기겠느냐 막 이러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.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우체부가 와갖고 편지를 주고 가요. 근데 아버지가 형한테 온 편지를 딱 보더니 소를 팔러 갑니다. 읍내의 장터에 소를 팔러 가면서 이 소설은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버지가 보던 편지에는 마치 안표처럼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. 이렇게 끝나는데 그럼 이제 독자가 이 아버지는 저 편지를 보고 왜 소를 팔러 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죠. 이런 종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만 딱 그려져 있는 편지가 형한테 온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이제 독자가 보면은 이런 거겠죠. 형이 그러니까 농사꾼 자식은 이름 석자만 쓸 줄 알면 된다라고 말한 아버지니까 형도 학교를 보내지 않았겠죠. 그래서 형이 군대를 갔는데 자기 잘 있다고 동그라미를 쳐서 보낸 겁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그라미에 온 편지를 보고 자기 동생은 이제 학교 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.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소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냥 마지막으로 안표처럼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만 써 있는데 이제 독자는 이 아버지가 왜 소를 팔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저 편지를 보고 형도 글씨를 몰라서 형이 잘 있다고 그냥 동그라미 쳐낸 걸 보고 아버지가 동생이라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소를 팔러 가는 걸로 끝나는 거겠죠. 그래서 이게 설명이라는 건 그러니까 소설의 설명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압축, 생략, 특징만 잡아서 얘기하는 겁니다. 어떤 인물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겠죠. 그 인물의 총체적인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게 무엇인가를 잡아갖고 그 특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. 이런 방식이고요.